박스 제작. 박스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의 재료를 선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재료를 뭘 선정하지? 그 다음에 박스가 생기는 그 공지는 없애야 된다 그랬죠. 박스는 스피커가 되면 안 된다 그랬지. 박스는 그냥 강체. 리지드 바디, 고정되어 있는 강체가 되야 된다. 근데 그냥 들을만한 스피커들은 그게 전부 다 지금 들을만한 스피커는 그 박스가 다 스피커가 되어 있는 거야. 특히 우퍼 스피커가. 그래서 소리 덜어지는 거라고. 근데 웃기는 거는 유닛이 여기 밖에 있으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요거 뒤에도 있잖아요. 다 스피커가 돼가지고 요게 이렇게 돌아와서 미상처가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소리가 조금만 올라가는 거죠. 돌아서 와가지고도 돼주고 여기 넣어도 돼주고 이렇게 돼주고 막 밑으로 돌아와서 돼주고 이런 것들이 더럽게 만든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게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냥 뭐 포트블 스피커 만드는 차들 있잖아요.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스피커를 올려놓는데 저음해가지고 힙합을 금 틀어놓으면 스피커가 내일 아침에 조종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거는 엄청나게 이 스피커 자체가 있잖아요. 박스가 스피커로 동작하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앉아있더라도 둥 하더라도 있잖아요. 앉아있으면 엉덩이는 가만히 있고 앞에 그 우프 앞에 있는 옷만 이렇게 술렁술렁 날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심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버팀대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유닛 마운팅을 어떻게 할 거고 바닥으로 진동되는 거. 바닥 진동이면 바닥도 스피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심하다 그러면 밑에 집에서 이제 휘발유 들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찾아갈 거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박스 재료는 무조건 무겁고 밀도가 높은 걸 해야 돼요. 왜? 얘가 떨면 안 되거든. 물론 더 들어오고 이게 다 음이 다 세고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그거는 플라스틱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자작나무나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여러 겹으로 붙이고 뭐 난리치고 하는 것들이 얘가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이거 있잖아요. 구속층 구조판을 두는 거야. 뭐 우리가 이중층 두듯이 있잖아요. 뭐 물질을 넣고 공기층 두고 물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있잖아요. 어쨌든 바깥으로 안 나올 거잖아요. 좋은 예가 있어요. 여기다가 있잖아요. 여기다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돌. 모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모래를 집어넣고 툭 쳐보십시오. 퍽 소리 나죠. 진동이 절대 안 돼요.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모래들 알갱이 사이에 이렇게 마찰이 흔들릴 거잖아요. 그럼 다 여기서 에너지를 소비를 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차원벽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짝 이런 거 만들 때 다 모래 집어넣죠. 스피커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뭐고? 모래 스킨 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가 떨면 안 되고 떨면 안 돼. 이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어제 저녁 때 저녁을 먹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더라고.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갔어. 여기서 잤어요. 호텔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박스를 하고 나면 이건 잘라줘야 돼. 알겠지? 식사.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자, 두 번째는 이런 재료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있잖아요. 뭔가를 부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야. 더 재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역청지를 펠트라든지 이렇게 진흙 이런 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패널에 이렇게 이제 비투곡 떨어질 때 감도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라줘가지고 어쨌든 이게 공기를 같은 거 이게 떡칠해주죠. 떡칠.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재진 페인트도 있고요. 페인트도 있어요. 칠해주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해서 잡아줘요. 그래서 내가 턱 치면 퍽 소리 나야 되는 거야. 턱 치면. 그래서 이 스피커가 무겁고 있잖아요. 무식하게 생긴 거야. 그래 그게 좋은 스피커 박스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가 어쨌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 거잖아요. 그걸 잡아주는 이렇게 브레이싱 줄이야. 이거 이렇게 잡아주면 적어도 이렇게 오는 건 없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오는 것도 없겠죠. 그냥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도 잡아주고 이렇게 제일 공진이 제일 잘 생길 만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코너 부분도 이렇게. 또 코너 부분은 또 이리키즈까지도 같이 잡아줄 수 있어요. 새는 소리 있잖아요. 새는 소리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거. 특히 밀폐형 박스에서는 새는 소리는 완전히 이게 지약인 거예요. 포트일 때는 상관없어. 포트는 어쨌든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는 거잖아. 아니, 포트에서도 중요시하는데. 다 중요하죠. 밀폐형에 비해서 좀 기준이 걸리잖아. 밀폐일 때는 굉장히 안에 고압이 생기거든요. 밀폐일 때. 왜 밀폐일 때는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잖아. 그러니까 포트형은 그래도 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좀 나가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압력이 이거 좀 덜하다고. 밀폐형에 비해서. 그런데 세게 틀 때는 똑같아요. 말이 맞아요. 말이 맞습니다. 어쨌든 새는 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A하고 B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가 나오겠지,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있잖아요. 엄청나게 살들을 많이 내줘야 되는 게. 이거 뭐 안에 있잖아요. 뭐 미로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탁 만들어 줘가지고 해야 이게 딱 이렇게 이게 그냥 뭐 이게 저음 악기 틀어놓고 있잖아요. 뭐 일렉트로 베이스 틀어놓고 있잖아요. 벽을 만져봤을 때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 돼요. 결론은 안 오네. 그러면 잘 된 거죠. 그래서 버팀대는 있잖아요. 반드시 사용해줘야 돼요. 요거 있잖아요. 버팀대 하나도 없거든. 저음하면 있잖아. 크게 들으면 있잖아요. 아주 소리가 좋지 않아. 저음 소리가 되게 안 좋아. 전배가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도 좋다고 좋았다 그래야지 나는. 같이 만들어 놓고. 자, 다음은 이제 뭐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원천적으로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닛하고 있잖아요. 박스를 갖다가 재진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닛을 박스하고 결합이 안 되겠다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게 있잖아요. 고무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무식하게 나사 드르륵 박잖아. 그렇게 박으면 안 돼. 그럼 진동이 다 전달되지. 게다가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타일에다가 못 박을 때 보면 뭐 하나 넣고 나사를 박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재진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떨더라도 있잖아요. 니만 떨어. 이 진동을 박스에 쓰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쪽에도 고무로 내가 잡아주고 있잖아. 여기 이제 스피커 유닛이 이거는 낀 게도 스피커 유닛이 붙죠. 여기도 이제 딱 해줄 때 보면 되게 플로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진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나사가 박는 여기 있죠. 여기도 이제 또 진동 차는데 나사가 수르륵 박히면 그게 이제 오링 같은 게 이제 오링 꽂아서 생겨. 고무링이 다 해가지고 위에도 고무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스피커로 보면 이게. 근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리키지가 생기면 안 돼. 박스하고 결합이 안 됐으면 큰일 나. 결합이 잘 되면서 이게 재진돼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하고 유닛을 갖다가 진동을 차폐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재료 다 팔아요. 그래도 좀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되겠다. 이거 하면 밑에 집에서도 골치 아프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리기는 접촉 면적을 줄여주는 거죠. 에너지 전달을 갖다가 실제로 가는 것보다는 튕겨나오는 게 더 많게끔 힘들어서 매칭을 안 되게끔 해가지고 있잖아요. 스파이크를 달고 그 밑에다가도 또 우리가 피아노 밑에 보면 이렇게 달아주는 거 고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박아서 또 플로팅을 시켜주고 아니면 엄청 실이 무거운 이제 또 대리석 같은 거 딱 놔주고 하면 약간 뻗어져 있잖아. 그러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전달이 에너지 전달이 밑으로 안 가는 거죠. 이거 흡수해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동. 근데 이거는 변통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처럼 전달이 안 되게끔 해야 돼. 근데 안 되게끔 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거는 이제 옆집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나서 주르륵 받아가지고 그냥 축 올려놓고 든다고 하면 그거 뭐 벽도 스피커, 바닥도 스피커 이렇게 됩니다. 저음 입장에서 고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에너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이 밑에 부분이 많이 요렇게 많던 게 요까지 많던 게 있다고. 근데 그 위는 없어지진 않아요. 다음 유닛 배치인데 이게 이제 녹음하시는 분들은 이게 NS10M이에요. 이게 아까 내가 뭐냐고 하면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 이 트위터가 한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반대쪽에 있는 스피커는
이 유닛이 또 이쪽으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 거울 만사처럼 있잖아요. 우퍼 여기 있고 트위터 여기 있는 거. 그럼 서로 거울로 보면 서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피커가 한때 유행을 했어. 이거 다 없어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트위터가 측면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트위터가 측면에 있으면 아까 정면에서 특성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옆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의 특성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친 거는 그렇게 돼버리면 소리가 휘고 이상하게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날아가는 소리는 결코 좋지가 않아. 왜냐? 나중에 반사된 소리도 있잖아요. 이게 다 비대칭적으로 들어온 반사음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파이브 뭐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날아가는 대칭적인 방사 패턴을 기본적으로 선호를 해요.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더라는 거지. 주관 평가를 해보니까. 그래서 대칭이 중요해요. 대칭. 영도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대칭적 영도는 조그만 우리가 틀면 이게 영향이 없는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무양실에서 반사 하나도 없는 데서 한쪽 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감상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적인 거.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모니터 스피커 해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95%가 다 대칭, 센터에 들어오는 트위터가 센터로 다 갔더라고요. 옛날에는 옆에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다 이게 센터 있잖아요, 센터. 트위터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바뀌었다. 이거 가면 있잖아요. 요쪽하고 요쪽 있잖아요. 이 두 개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면에서는 있잖아요. 헤드 양쪽 좀 안 좋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별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었거든요. 요런 게. 그럼 요런 게 있으면 이제 여기도 질문이 할 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스피커를 쌍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나가 더 있겠죠. 이렇게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스피커는 이렇게 놔야 될까요? 이렇게 틀어놔야 될까요? 그냥 틀어주면 그냥 놔도 소리를 일로 깁니다. 그래서 이거 틀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틀어줘서 하면 있잖아요. 소리가 더 모여요, 안쪽으로. 이미지가 더 있잖아요. 더 모이게 된다고. 음향이 많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놓더라도 돼. 이게 우프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향성 우프는 뭐 크게 영향이 별로 없어. 사방향으로 틀어진 게. 중요한 거는 이미징에서 중요한 게 트위터가 이미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녹음실에 가보면 그런 거 몰라.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투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지맛대로 하는 거지. 마이크 하울링 때문에 그쪽으로 그거는 이제 그건 이제 공연할 때 이제 하는 그런 거고. 녹음실에서 사운드 엔지니어 하는 게. 녹음할 때 사운드 엔지니어가 마이크 들고 녹음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표지선하는 거지. 그거는 모니터링. 그 모니터링은 진짜 공연할 때 모니터링이고 이거는 이제 녹음할 때 모니터링. 니어필더 모니터 스피커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게 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얘기를 생각한 거지. 스피커 센터에 있으면 안 돼. 정면 특성이 안 좋아서 측면으로 가야 돼.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정면밖에 안 봤거든. 옛날에는 방사 특성이 안 봤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다. 나는 이거 잘못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평탄한 SPL 특성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원거리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대칭적인 수평 공작이 바람직하다. 다른 말로 센터에 와야 돼. 그래서 모든 하이파이 스피커 있잖아요.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트위터가 옆으로 가면 별로 안 좋아.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회사마다 옆에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지 마음인 거니까. 모든 스피커가 뭐 어느 특성을 어느 방향 가져가서 왜냐하면 나는 남하고 다르게 할래. 이게 예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음질 측면. 특히 이제 리어필더 모니터 스피커는 반드시 약간 싹 바뀐 이유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순수한 음을 들어야 될 거잖아요. 지가 녹음한 내가 아까 이미지가 요만큼 했는데 내 음반을 듣는 사람은 이미지가 이만하대.
왜냐면 내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했거든. 그 다음에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대칭이 중요하다, 대칭. 그래서 이 대칭에서 제일 중요한 스피커가 바로 이제 나온 게 이제 가상동축이라는, 다플렉터가 만든 가상동축이라는 스피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상동축. 이게 제일 대칭적으로 나와. THX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THX 홈 시스템이든 로움 시스템이든 무조건 가상동축을 권장을 합니다. 우퍼, 트위터, 우퍼 이렇게 받는. 아니면 우퍼, 트위터, 우퍼, 우퍼, 미드, 트위터, 미드, 우퍼 이렇게 이제, 아니면 우퍼, 트위터, 우퍼 이렇게 가상도 나중에 나와요. 가상동축. 그거는 정민 특성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방사 특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리가 딱 정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녹음하는 사람이 딱 앉아서 뭐 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 주위에서는 오는 잡 반사 같은 걸 확 줄여줘요. 모니터용으로 지금 그러면 모니터 스피커는 좀 많이 나와.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한다. 세울 때 어떻게 있다고 진짜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NST를 많이 눕혀. 왜 눕히는지 알아요? 믹싱 구슬이 넓적하잖아. 그래서 이거 좀 눕혀서 해야지. 이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세웠었네,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미드레인지들 있잖아요. 미드레인지도 똑같아, 트위터랑. 뭐 다른 거 없어. 그 중앙에서보다 옆으로 지우치는 게 이게 줄어들죠, 있죠? 다 그런 거 어떻게 할까? 줄어드는 거 똑같은 게 넘어가요. 미드도 똑같이 있잖아요.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드 레인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바뀌면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10도에서 15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트위터를 갖다가 이렇게 눕혀서 있잖아요.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소리가 비싼 건데 너무 안 되네.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스피커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유닛 배치에 대한 것들인데요. 유닛을 여러 개 사용했잖아요. 뭐 이거 지금 우파고 텍스도 마찬가지죠. 철칙이 뭐냐? 절대 많이 떨어지면 안 돼. 무조건 붙여야 돼. 어쨌든 이야기했잖아요. 두 개 붙였을 때가 이렇게 되면 편차가 적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듣는 건 아니거든. 이게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붙여야 돼요. 우파고 텍스는. 모든 스피커는. 그렇게 해야 방사 특성이 좋아져요. 저 밑에 있는 게 많이 띄운 거거든요. 계속 나쁜 쪽으로 간다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쁜 걸로 간다. 차량들을 붙여.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 다이폴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테레오 다이폴. 그거는 이렇게 가더라도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음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옛날에 스마트폰, NX의 폴드 스마트폰, 삼성전자에서 나온 건데 스피커, 폴드 부분에 스피커 2개 박아가지고 입체명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피커 2개 붙어있잖아요. 폴드니까 음악밖에 안 들었겠죠. 그거는 이렇게 들으면 음성이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스테레오 다이폴 기술이라서. 그런 식으로 2개 붙어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트위터 고프를 많이 띄우잖아요. 그러면 샥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음질이 다 바뀌어요. 100% 그래. 그거는 자연계 현상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진짜 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굉장히 차수가 높게 쫙 하고 쫙 이렇게 했다. 그런 영향이 좀 덜하겠지. 서로 겹치는 게 적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무조건 다 모여야 된다. 유닛은. 그래야 위성차에 생긴 컴퓨터링이 다 없으니까. 이게 보강가서 상승하고 어느 주파수는 조금 더 보강으로 가고 어느 주파수는 다 상세로 가는 거예요. 이 보강가습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배수는 다 보강으로 가고요. 거기에 대한 뭐 1, 2, 3, 4는 다 보강으로 가고 1.5, 2.5, 3.5는 다 상세로 가기 때문에 음색이 쑥쑥쑥 이렇게. 그래 아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안무를 합시다. 네? 2.5A라는 게 있고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이게 오른쪽 있죠? 오른쪽 요것이 이게 아까 가상동축이에요. 가상동축. 우퍼 있고 트위터 있고 우퍼 있죠? 요게 요새 떠오르는 그러면 요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트위터 있고 우퍼 있고 우퍼 있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연구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좋아. 확실히 좋아. 연구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데 음상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더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2.5배라고 그래요. 0.5가 뭐냐고 하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플 스텝 효과를 갖다가 막아주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게 간단한 거니까 한 1분 내로 다 끝날 거야. 보세요. 이게 유닛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무한 베플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주파 특성을 측정을 하면 얘가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한 90dB 정도 나왔죠. 아, 그래서 보험이 이렇게 줄어드네요. 아주 훌륭한 우퍼 스피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Hz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를 내가 박스에 딱 다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요게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얘가 6dB이 폭 떨어져 버리네. 그쵸? 이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박스가 더 작아지면 더 이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더 저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뻑뻑 솟고 이 솟는 것들은 요것에 이런 것들이 돼서 생기는 거야. 몸이 풀리는 게 없겠죠. 회들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 우퍼를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우퍼를 하나 더. 이 우퍼는 무슨 용도로 쓰냐? 그러니까 이 우퍼는 뭐냐 그러면 여기만 좀 더 보태주라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 좀 너무 부족하니까 6dB가 빠져버리잖아요. 야, 너 요걸 맡아라. 너는 요것만 좀 올려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2.5예요. 그냥 2에 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2에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됐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kHz 했어요. 그렇죠? 3kHz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퍼 하나가 이렇게 해주고 2에 이렇게 됐었겠죠. 그런데 밑에 우퍼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는 여기만 해줘. 여기. 왜? 요걸 대줘야 됩니다. 되게 굉장히 좁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요 베이스 때 빠진 부분만 보태줘.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파 특성이 어떻게 가냐고 하면 주파 특성이 이렇게 가는 게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야. 2.5회가. 이게 2.5회. 이 둘 중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이게 부족한 저음을 내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아낸 거예요. 이거 딱 이렇게 보면 흔들어 알 수가 없어. 이게 패시브 라디에이터 같게도 있잖아.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는 측정해 보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2.5회는 요걸 보여주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다폴리토가 나온 가상동축 우퍼 트위터 우퍼 방식이 WTW 이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그림을 잘못했구나. 요건데 이거는 그냥 똑같은 이거는 똑같은 점을 내주는 거야. 크로스오버가 돼. 이것도 3kg 똑같은 거야. 이거는 페플 스텝이 있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이 가지고 소리가 있잖아요. 딱 0도로 날아가거든. 요거만 있었다고 하면 소리가 밑으로 쳐박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만 있었다면 소리가 위로 날아갔겠죠. 다 있으면 전면으로 날아간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대신 단점이 뭐냐?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있잖아요. 사금색이 바뀌어. 왜? 이 우퍼 두 개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되는다. 아까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녹음하는 엔지니어가 딱 가운데서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되지만 이거 목고기 아파 이렇게 숨기는 순간 소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샤프해지는 거예요. 가정용으로 이걸 쓴다. 가정용 제품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있어 보이거든. 이게 좀 입체적으로 멋있어요. 저거는 아니. 저거는 이제 그 딱 듣는 사람 있잖아요. 가게를 딱 앉아서 딱 스위치판에서 듣는 사람은 좋겠지만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음식 만든다고 들으면 저 소리가 개떡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할 거예요.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데서. 근데 반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 원래는 이게 2겠죠. 3kg 그쵸? 여기다가 너는 요걸 맡아 요거. 그래서
뭐 정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좀 점이 좀 더 나오겠죠. 아니 자꾸 헷갈리면 얘가 점이 좀 더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게 뭐 좋은 거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하이파이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미징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로 만약에 이거 사용했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음장이라든지 음을 표현할 수 있고 정면 특성이 좋기 때문에 저걸 많이 사용한다. 난 이거 두 개 들어가가지고 비교해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난 전달했습니다. 나 이거 들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요걸 한번 유심히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게 2.5A랑 그 가상 공축형 WTW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그걸 이제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그 WTW입니다. 이게 베풀 스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점 특성이 좀 별로예요. 여기다가 스캔을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좀 꺼지죠. 밑으로 보죠. 이렇게 꺼지는 데 반해서 2.5회 같은 경우에는 점이 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솟아있어요. 그리고 보면 점이 좀 더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점이 좀 더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게 음향 방사 특성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2.5A하고 그 다음에 WTW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WTW가 수직에서 위로 가는 거하고 WTW가 수직에서 아래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두 개가 똑같죠?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랑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5A 같은 경우는 달라. 2.5A는 위쪽으로 있잖아요. 수직 쪽으로 하는 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소리가 퍼져나가는 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딱 영도 특성을 보면 점이 좀 더 나오는 따뜻한 소리 계열일 줄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소리의 질을 본다고 하면 그 MTM을 선호한다. WTW, MTM 이런 것들을 가상 동초형을 좀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날라오는 거 하나 직접 보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쫙 날라오는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 날아간 소리가 맞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초기 반사음들, 후부 잔향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은 유닛 배치에서 있잖아요. 센터 채널 스피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5.1 채널 센터 채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프 두 발 달지 않습니까? 한 개 쓰는 것보다는 음량을 좀 높이 준다고. 그럼 이게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특성이 어떻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스피커는 무조건 붙이라고 그랬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있잖아요. 정면에 있는 그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옆으로 가면 있잖아요. 음색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으로 붙여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으로 붙여주는 게. 그리고 우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가 내주는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일 지압은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를 여러 발 박아주잖아요. 여러 개 박아주면 음색이 확 바뀌어요. 더 크게 바뀐다고. 왜 그러냐? 트위터는 음량이 넓기 때문에. 트위터는 20km까지도 확 바뀌어버려요. 음색을 싹 다. 한 3km부터 20km까지를 싹 다 바꾼다고 보면 돼요. 지가 내준 음량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겠다. 그래서 트위터 여러 발 박아도 별로 안 좋아. 트위터 3발, 5발 막 이렇게 박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안 좋아. 출력을 내려야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개 써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이게 많이 내주잖아요. 여기 내주고 여기 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자리를 이동해서 보면 굉장히 음색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최대한 붙여주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게 V 쉐입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V 쉐입으로 생겨가지고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는 유닛은 요렇게 박힌 거, 요렇게 박히고 트위터는 여기 이런 스피커 있어요. 더 붙여준 거죠. 이런 거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홈시어터 편이 있는데 홈시어터 편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스피커 있잖아요. 이런 투웨이 스피커를 레프트든 센터든 라이트든 똑같이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원래는 트위터 높이도 똑같고 오프 높이도 똑같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TV가 요렇게 이렇게 길게 있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것도 높이 놓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리는 맛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센터 소리하고 에라 소리가 달라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집에다가 TV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톨보이를 요렇게 하나 놓고 있잖아요. 마우스가 보니까 그림자를 안 그리는데 이렇게 하나 놓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 트위터 놓고 우프 놓고 여기 트위터 놓고 우프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여기다가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도 트위터 놓고 우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프 라인 트위터 라인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패닝을 걸까도 있잖아요. 이게 쫙 패닝을 걸면 소리가 일률적으로 착 이렇게 한다. 다음에는 우퍼 배치해서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가 이렇게 유닛이 하나가 있는데 조그만 박스에다가 걸 때 하고 이 떠먹이 큰 박스에다 걸 때하고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무한백풀에다가 걸 때요. 큰 박스에다가 걸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조그만 박스에다가 그러면 소리가 요렇게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바뀌죠. 똑같은 유닛이에요. 이 박스에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고 하면 이게 까만 거 있죠. 여기 쭉 뻗어나가는 까만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한배풀일 때고 이게 이제 박스가 점점 작아지면 굉장히 제일 작은 박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헤들 때문에 튀는 부분이 있고 백벌 스텝 때문에 이게 축구하는 힘이 생깁니다. 6dB이 훅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백벌 스텝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얼마 정도 사이즈가 좋냐 그러면 배풀이 있잖아요. 한 1m 정도 되는 배풀 있지 않습니까? 1m 정도 배풀 되면 무한 배풀이랑 그래도 많이 가까워져 있죠. 무한 배풀이면 진짜 무한정이 돼야 될 거잖아요. 이 세상 끝까지. 그런 게 어딨어. 한 1m 정도 이상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무한 배풀 스피커를 모양실에서 재는 무한 배풀 스피커는 보통 한 1m 이상, 1.5m 이 정도 되도록 하려고 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스피커, 무한 배풀 스피커. 유닛이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크고. 그런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해서 회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 넘어간 회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도 있는 거야. 이 양이 얼마만큼 내냐는 거지. 근데 그 IC 배풀 박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C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100Hz에서 200Hz 연전에서 보면 한 2dB 이상의 이게 특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IC 배풀, 우리가 무한 배풀, 지스박스 이런 것들도 반드시 보정 곡선을 넣어줘야 돼요. 그거 안 넣어주면 진짜 이상적인 무한 배풀 음악하고는 다르게 나와요. 저주파 특성이 가다 울릉울릉 튀어나간다고. 그거는 원래 유닛 음압이 아니에요. 이 회전 음압입니다. 박스 음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m 폭되면 되게 비슷하게 유지돼간다. 아까 그냥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듣는 스피커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한백불 벽 전체를 쫙 해가지고 뭐 있어 보이지. 나오면 뭐 자랑을 하는데 좋죠.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 벽들도 다 스피커로 지금 작용하는 거 있었습니다. 저게 더해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좋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라면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흡업을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구멍을 좀 닫을게. 그래서 그 배풀 외벽 댐핑 있잖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죠. 요 벽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반사체로 상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걸 갖다가 그 더해주는 게 결국 좋지가 않아. 좀 이따가 더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맞고 더해주고 맞고 더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벽 타고 가면서 계속 더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시간차를 주면서 계속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징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공에다가 달아버렸다. 이런 것들은 절대 없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미세한 시간 지연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시간 지연이 생겨가지고 음질을 갖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표면을 있잖아요. 요점 이렇게 하는 거야. 끝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게 가면서 다른 데로 튀겨 나가버리겠죠. 이렇게 난반사가 돼버린다고. 그래 이런 스피커들이 있어요. 주기를 배치 왜 들어놨지? 보기 좋았다란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난반사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흡음을 시켰죠. 흡음을 시켜서 100%로서 동작을 하지만 거기서 더해주는 것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거죠. 저걸 왜 해줘?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 BMW처럼 스피커 이렇게 있으면 트위터를 갖다가 스피커를 여기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요거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어떤 그 벽의 반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없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베풀 외벽 댐핑은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음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흠들 다 씌워버린 거지 이렇게. 그리고 쟤 보면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정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측면에서는 거의 12kg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고주파로 가서 쫙 영향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외벽 댐핑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유닛 배치에 대해서 있잖아요. 회전에 대한 주관평가를 따라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나왔잖아. 그 실제로 들어보면 어떻게 되지? 그걸 한번 보자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스피커가 마이크로폰 0조에다 딱 댔어요. 이렇게 0조에다 딱 댔어요. 아, 차이가 많이 나와. 근데 이걸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엣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꺾이는 거 있잖아요. 회전 생기는 거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막 3, 4dB씩 박차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음질이 별로 영향을 많이 안 주죠. 이제 그런 것도 특히 여기 단차 있죠. 단차 이게 트위터 튀어나온 거 단차 있잖아요. 이거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행가고 안 행가고 평가해보면 주파 특성이는 당연히 달라.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뭐 1, 2dB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들어보면 차이가 없죠. 차이 느끼더라도 뭐가 더 나쁘다.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이제. 자, 첫 번째, 이게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어. 이거 그렇죠? 이 턱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 턱에 당연히 회전파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렇게 약하게 생기는데. 그래서 특성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음질 차이는 구분할 수 없다. 거의. 실제로 들어보면 음악을 들어야 구분해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 뽕이 더럽잖아 이거. 뭐 작업하다 망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낫더라. 자, 두 번째는 있잖아요. 똑같은 유닛인데 있잖아요. 박스 크기만 바꿔본 거예요. 안에 내부 체적은 똑같아요. 이거는 뭐 점이 많이 나오고 점이 적게 나온 게 아니고 그거는 똑같이 맞춰놨어. 그냥 그 바깥 박스를 하나 더 크게 하나 더 씌워놓은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넓으면 있잖아요. 베풀 면적이 넓어지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줘. 하지만 단점이 뭐냐?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야. 왜? 박스에서 반사되는 게 계속 되니까. 그래서 그 스피커가 있잖아요. 작아지면 또 좀 더 세밀한 이미징이 생기는 거야. 쓸데없이 더해주는 게 없어지니까. 선명도가 증가된다. 따뜻한 느낌은 덜하지만 작은 박스에서 있네. 다음은 여기 이거 베벨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베벨이라고 해요. 베벨. 베벨을 주면 있잖아요. 정축에서 측정하면 있잖아요. 차이가 좀 생겨요. 이렇게. 차이가 생겨. 확실하게 좀 차이는 생겨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각이 탁 증가하고 있잖아요. 단차를 줘서 탁탁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베벨을 중과하고 보면
차이는 생겨. 차이 구분한다면 다 100%다 차이는 구분해요. 100%는 좀 모를까. 어쨌든 다 차이는 구분하는데 뭐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좋고 얘는 쓰레기냐라는 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각기 지문 있잖아요. 좀 더 현실적인 소리를 주고 있잖아요. 좀 더 날카롭지만 좀 더 선명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 이게 근데 지금 아까 이 현상이라는 게 그 영도 잴 때는 굉장히 강하게 차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듣는 또 이렇게 시점 공간에서 이렇게 반상까지 다 된 걸로 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선호하는 게 있는 거야. 자기가. 무조건 다 알지, 뭐 그거 좋죠. 뭐 내가 그런 성향으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이 톤이 무조건 좋고 저거는 무조건 나쁘고 그렇게 양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나쁜 건 있어요. 바로 그릴이에요. 그릴. 스피커 음질의 최대적인 그릴이에요. 앞에다 그릴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릴만 있나 그러면 거기다가 뭐 프레임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하면 음질 진짜 그건 진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릴 없는 게 좋아. 누구 뭐 그걸 모르나? 그 애들이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특히 뭐 리어필더 모니터 스피커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릴을 쓴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그릴 때문에 그 까먹는 그 소리는 고주파라고 하면 데시벨이 굉장히 막 5dB씩 확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릴을 쓰면 안 돼요. 요거 말하는 게 그릴은 여기 뚜껑이 뚜껑. 다음은 아까 외부 댐핑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씌워주는 거 흡음재를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매끄럽고 날카로움이 적어지고 선명도가 증가된다. 좋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집에 있는 스피커 나는 기능성이 중요해. 나는 보는 것보다 그러면 흡음재를 한번 발라봤어요. 아주 모양은 더러워지겠지만 소리는 좋아요. 그래서 하시하는 음이 줄어들어요. 왜? 여기서 반사되는 소리를 없애줘요. 그 다음에 이게 트위터 위치가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하고 위로 가고 이런 건 4개로 뚫어서 소리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이 4개 들어보면 이거 구멍이 가운데 있을 때는 약간 따스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위로 올라가 버리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좀 열린 떠있는 느낌.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리가 위로 날아가는 거지. 나는 보고 소리가 슝슝 이렇게 날아가는 이 느낌이 떠있는 느낌이죠. 떠있는 것 같지? 뭐 위로 날아가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요 2개는 구분이 잘 안 가. 약간 구분. 이것도 잘 구분 안 가고 약간 구분. 이것도 구분이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적혀 있는데 회절 문제는 대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 영도에서 된 거 이거만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거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와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박스를 어떻게 만들까 뭐 없애주고 해서 막 지게 회들도 되게 없애주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그런 제품도 있는 반면에 옛날 거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죽었어야지 옛날 게. 그렇잖아요.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박스 설계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 내가 직접 지연해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게 잘 올라갔어요. 이게 파인박스라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요. 파인박스라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각각이 있잖아요. 밀폐형, 포트형, 밴드패스형, 또 안에다가 들어가는 인터포트형, 그 다음에 패시브 라디에이터형, 그 다음에 등압형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은 이거 파인박스도 있지만 파인 모터라는 게 있어요. 부동부 설계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거 있잖아요. 얘가 열 해석이 가능해요. 열 해석이. 그래서 대출력일 때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여기서 보면 이게 마그네트 온도하고 보이스코일 온도까지 다 알려줘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열 분석은 파인 모터로 설계되는 것밖에 안 돼. 다른 TS 파라미터 하면 안 돼. 열이라는 것들인데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면적 이런 것들 다 알아야 이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집어넣는 게 이게 진동판하고 그 보빈에서 있잖아요. 보빈에서 진동판하고 보이스코일까지 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 분석의 중요한 팩터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보빈의 종류 있죠. 이게 알루미늄 보빈이냐 캡톤 보빈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열이 왜냐하면 보이스코일에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물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도 물성치를 넣어주고 하면 이건 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출력일 때고 대출력일 때 있잖아요. 이게 소출력이고 이게 대출력이거든. 이게 아까 이렇게 그쵸? Q 값이 바뀌는 게 다 보이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분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포트에 대한 게 있잖아요. 포트에 대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포트. 그리고 여기도 포트에도 뭐 넣느냐 그러면 이게 플랜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게 갈수할 수 있고 이렇게 플랜지로 줄 수 있는 거죠. 나팔 모양은 그런 것들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겠지만 얘는 뭐 안에 흡음재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싸구려 소프트웨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압축이 생기면 요렇게 되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온도 있잖아요. 이게 41.7W하고 125W일 때 있잖아요. 125W를 넣어주면 여기 온도는 23도지만 보이스코일 온도는 153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엔진 타입이다 그러면 이제 감자가 시작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가 작아질 때 이렇게 튀는 거고요. 박스가 커지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게 다 보여줘요. 그리고 요 쑥 꺼지는 거 있죠, 요거. 여기 꺼지는 거 있죠. 요 꺼지는 얘가 뭐라 쓰냐고 그러면 바로 유닛이 진동을 안 하는 거예요. 스톱 되는 거 있잖아요. 백프레시 되면 다 진동을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누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 이거 포트가 요거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동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커브 이런 까지도 다 보여줘요. 이거 커브까지도. 이거는 기공형 박스인데요. 기공형 박스가 이거는 밀폐형이거든요. 밀폐형은 요렇게 되는 거하고 열이 많이 받았을 때 요렇게 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없죠. 그런데 기공형은 열 받기 전 출력을 높였을 때 차이가 되게 심하죠. 그래서 기공형이 있잖아요. 출력을 높이면 음색이 더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작은 출력이나 큰 출력에서 내가 모니터 스피커 용도로 해가지고 소리를 정확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 밀폐형이 더 나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차이가 없어요. 밀폐형이나 기공형이나 고주파 차이 없는데 이게 요 주파수 요 부분에서만 있잖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지우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밀폐형이고 있잖아요. 여기 밀폐형 이렇게 가는. 밀폐형일 때는 임피던스 커브도 여기도 뽕이 여기 뜨죠. 여기가 바로 박스의 공리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박스 공리점이 나오는 게 이렇게 돼 있던 놈을 내가 기공형으로 바꿔줬어요. 기공형으로 바꿔주면 이 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점이 나오는데 유닛은 가다가 이렇게 이 유닛 응답이 여기서 꺼져버린다는 게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유닛이 스탑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둘 사이에 보면 여기 이 점이 있죠. 미니멈으로 가는 거고 그때 이제 포트에서는 요 올라오는 거예요, 포트가 돼주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해석으로 다 나와. 그때 임피던스 커브는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고 다 나오죠. 실제로 재봐도 이거 더 유사하게 나와요. 형님은 내가 좀 쉴게. 동생이 내가 내줄게. 포트에서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쉬는 거야. 사실 쉬는 게 아니지. 포트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못하는 거야. 포트에서 나오는 확 압력이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변이도 다 나와요. 이게 밀폐형이에요. 밀폐형은 보세요. 밀폐형은 여기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이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근데 기공형이에요. 포트 동생이 더해줬어. 도와줬어. 동생 고마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변이는 있잖아요. 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도와주면서 나를 갖다가 붙잡아놔. 형 쓰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줄이다가 요 밑에 내려가면 확 올라가야 되는 식으로. 그래서 요 밑에 주파수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해석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트에서 있잖아요. 유속도 나와요. 포트 유속이 이렇게 쫙 빠지죠. 포트 공유 주파수, 특히 요 밑에서 더 심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포트는, 그쵸?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까 내가 물어본 거 있잖아.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는 포트 유속이 더 심하다고, 요 밑에 쪽에서. 왜? 밀어두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유속이, 여기 보면, 최대 포트 유속 허용치가 이거 15m/s라고. 1초에 15m 가는 거야. 딱딱할 때 여기서 쫙 저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어떤 분은 10m/s 이상으로 가도 안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노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시멈은 보수적으로 보면 10m, 진보적으로 보면 15m/s 이라는 적정지식이 있는 것들이 다 해석되면 나와. 그 스피커 사이즈에 비해서 이 사이즈가 작아져 버리면 이게 뭐 유속이 확 올라가겠죠. 이 면적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이거 최대 허용 범위, 그러니까 엑스백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데 요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이미 다 이렇게 넘어섰죠. 요 범위는 변이가. 그럼 이거는 이제 KHD가 10%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보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 형하고 있잖아요. 그거 포트형 기공에 대해서 볼게요. 보세요.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거 이 녀석이 포트입니다. 포트. 그렇죠? 여기 파란색 포트가 대주고 있죠. 얘가 서버리는 건 잘 보이죠.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도 똑같죠.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이 안에서 조금 부족한 거죠. 조금 이렇게. 근데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여기 나중에 한번 볼록 튀어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요거도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돼주는 거예요. 갈색이가. 오렌지색.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돼주는 거예요. 거의 유사해. 포트입니다. 유사한데, 특성과 동적인 특성이 나쁘다. 큰 출력으로 가버리면 막 이해가 이제 막,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엉망으로 이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작은 출력, 작은 박스가 필요한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이런 것들한테, 블루투스 스피커, 그 다음에 뭐 사운드박 뭐 이런 것들 작은 스피커 있잖아요. PC 스피커 이런 거에서는 맞다죠. 그래서 동적인 특성이 주파 특성은 유사한데 동적인 특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제어해 줄 수 있어요.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기본적으로는 질량이 얼마? 70g짜리입니다. 이거는 재보면 되겠죠. 패시브 라디에이터 해가지고 전자대로 올려보면 나오는 거 70g짜리고 요 사이즈 뭐 직경이 뭐 16cm짜리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걔 공린 주파수 있잖아요. 15에 뛰는 게 중요해요. 공린 주파수가. 근데 공린 주파수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건 이제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거 물렁물렁 해주면 공기가 떨어지겠죠. 딱딱하게 해주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거 재봐야 돼요. 근데 패시브 라디에이터 공린 주파수 재고 이런 거는 그램수 재고 이거는 사이즈는 보면 아는 거니까 잡아 재고 아는 거니까 이런 거는 편한데 되게 Q값하고 프리어 레저넌스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재는 것들은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레이저 가지고 재는 게 있잖아요. 다 나와요. 아까 근데 밴드 패스형인 거예요. 밴드 패스형이 있는데 이거 보면 이거 설계 잘해줘야 돼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잘하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도가 높아지니까 대역이 좁아지죠. 내가 대역이 좀 넓게 이렇게 해주니까 감도가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무조건 밴드 패스형이 감도 좋네요. 그건 좁을 때 얘기고. 그래서 서브우프일 때는 괜찮아. 서브우프의 대역을 내가 얘는 50에서 100Hz까지 내주면 되고 소피도 있잖아. 감도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감도는 올라가. 단점이 소리가 더러워요. 그래서 서브우프 스피커라고 하면 포트 타입의 서브우프 소리가 밴드 패스보다 훨씬 낫다. 그런다 그러더라고. 내가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서 왜 굳이 그걸 쓰시려고 하시나요? 밴드 패스 타입이면 체적도 많이 커지잖아요. 박스 안에 앞에다 체적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 앞에 거의 체적은 2배가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그걸 왜 하시려고? 차라리 안에다 포트 하나 박으면 될 거야. 그걸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이나믹한 특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하고. 이제 이건 좀 장난이었고 이제 좀 더 세련된 게 립이에요. 내가 이 양반은 아마 외계에 있어봤거나 아주 아주 훌륭한 양반이에요. 요거 우리 DJX, LMS 뭐 이런 것들 하죠. 지금 한 50대 이상 것 같으면 LMS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LMS 쓰시죠? LMS, BK LMS. 그 이전은 옛날에 2011 쓰다가 BNK 2011 쓰다가 그 다음에 LMS를 해가지고 쓰다가 지금 누가 LMS 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사 투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클로드 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값이에요, 값. 인클로드 샵은 있잖아요. 스피커 파라메터들을 이렇게 다 넣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측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에디팅도 가능해요, 여기서.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 파라미터를 보는 게 STD, TSL, LTD 세 가지 파라미터 종류가 있어요. 근데 STD 파라미터는 재는 게 지금 이게 이거 LTD인데 이건 좀 작은 거지만 STD 때문에 이 전부 다 꽉 채워지거든요, 파라미터 값으로. 그러면 배출력, 소출력 다 예측이 다 가능해요. 비선형 파라미터까지 다 보는 거예요, STD로. 이게 이제 립5부터 지원이 돼요. 그 TSL은 뭐냐고 립4에 립 4.0에 지원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조금 에러가 있어. LTD는 크게 들은가고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일반적인 싸구려 소프트웨어가 쓰는 그 기능이 다 넣어놓은 거. 이건 선형 파라미터만 있는 거.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배출력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STD가 있는 거 쓰는 거 좋은 거예요. STD.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안 맞죠, 이거는 것들. 근데 여기 근데 이쪽은 잘 맞죠. 이게 이제 LTD라고. 이건 안 맞잖아. 이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 안 맞는 걸 지금 가지고 쓰는 이런 선형 파라미터로 가지고 계산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작은 레벨에서만 만드는 거 소신은. 그리고 실제 들어보면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이런 거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 인풋에서 커브도 안 맞는데 다른 게 맞겠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여기는 AP라든지 AP 장비하고 클리펠 AP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있잖아요. 대신 파라미터를 맞추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맞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형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아까 흡음재 있잖아요. 이걸 내가 퍼센트 다 넣어줄 수 있어요. 흡음재 종류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게 종류 있잖아요. 파이버그라스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퍼센트 넣어줄 수 있어요. 100%, 50% 다 넣어줄 수 있어요. 넣어주고 아까 변환기를 갖다가 불러와서 또 어떻게 연결하느냐. 뭐 2개를 갖다가 뭐 정렬 연결하면 유닛 2개 했다고 하면 듀얼이었다고 하면 정렬 연결할래, 직렬할래. 또 갖다가 위상을 하나 바꿔줄래, 다를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고 하면 도메인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회전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무향실에서 해석을 할래? 아니면 무한배풀에서 해석을 할래? 이런 것들이 다, 아니면 차 안에서 해석을 할래?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이 박스의 해석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레벨을 결정할 수 있어요. 몇 볼트, 뭐. 그 다음에 이거 디프레션 있잖아요. 회절 있잖아요. 회절도 내가 차수를 몇 차까지 볼 거냐는 거지. 차수를 4차까지 보고 뭐 2차까지 보고 이런 게 있어요. 0차가 되면 있잖아요. 회절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무한배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 특성 해가지고 이제 뭐 영도 수평면에 대해서만 방사하는데 수직면에 대해서 다 원래 이거 다 돼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무한배풀이죠. 이게 무한평면이 이게 무한평면. 이게 다 스피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무향실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런 회절이 다 이제 있는 거 회절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상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 결과창에는 SPL을 보여줘요. 근데 SPL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1m 앞에 있잖아요. 0에서 1m 앞 해석하는 게 이제 정축 요거예요. 갈색 정축. 그래서 음향 파워라는 말은 전부 다 더해가지고 있잖아요. 파워 에버리지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는 근거리 응답. 우퍼 여기 발 앞에 될 수 있잖아요. 근거리 응답 보여주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챔버 아까 얘기했죠. 150dB 막 나오는 거. 이것도
쫙 올라가 있죠. 위로 지금 이게 뭐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지. 이런 내부 챔버 내부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임선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 볼 수 있고요. 변이. 아까 얘기했죠. 저주파로 갈수록 변이가 점점 커지죠. 이거 12dB 옥타브로 커진다고. 한 옥타브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100에서 50Hz로 뜨면 한 옥타브잖아요. 그러면 변이는 12dB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 못하는 저음 내주려고. 그래서 서브우퍼 스피커는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고 트위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주파를 해주려면 이거 변이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 다음에 속도예요, 속도. 이거는 진동판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동판의 속도는 바로 어디서 최고 크냐? 여기 공진점에서 최고 큰 거예요. 여기 공진점에서 속도가 최고 큰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6dB 옥타브 돼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죠. 가속도는 음악하고 똑같아. 쉐이브, 에스프레 커브라고 비슷한. 우리가 F는 MA잖아요, 그렇죠? F는 MA. 그 A가 가속도죠. 그게 나중에 압력으로 나와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사실 뭐 이거는 요 가속도는 진동판의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사 특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한배 풀릴 때는 소리가 뒤로는 안 나가겠죠, 여기는 안 나가겠죠, 앞으로만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회전 영향이 없기 때문에. 회전 영향이 무한배 풀리니까 회전 영향이 없으니까 쫙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뒷면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박스에 들어가는 순간 휘고 아래로 휘고 이렇게 다 보여요. 킥 디자인 해가지고 킥 디자인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보면 이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주파 특성을 어디로 해줄래? 내가 커지 서드 버트월스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요 갈색으로 가는 거고, 내가 뭐 서브 쉐비셰프나 베셀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저주파 특성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줄 거고, 그 다음에 기공의 길이하고 기공의 주파수 튜닝도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 한 32Hz처럼 맞춰주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길이가 하나 정해져 버리면 직경이 바로 정해져 버려요. 32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타겟이 30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포트에다가도 있잖아요. 흡음자를 넣어줄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1W부터 0.1W에서부터 10W까지 있잖아요. 동적 변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죠, 여기서 있잖아요. 다르다. 그리고 여기 아까 포트 막히는 거 있잖아요. 나오죠? 이게 0.1W에서부터 이게 0.1, 1, 이게 0.1W, 그 다음에 1W, 10W, 100W 이렇게 되는 건데 막히는 게 보이죠? 100W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막히지만 여기도 같이 막혀버리죠.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다 가능하더라. 그래서 내가 포트를 얼마나 뚫려줄지가 다 나옵니다. 측정을 해봐도 있잖아요. 거의 유사하죠. 이건 해석 결과고요. 이건 측정 결과예요. 뭐 임선수 재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빅해가 10만원짜리 저거 되고 빅 최봉대 다 나오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거의 유사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돼 있다. 아까 무한배프라고 무양치를 이런 거 다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까 회들 하는데 이거 회들 이게 그때 아까 차수가 했잖아요. 회들이 0차, 1차, 2차, 3차, 4차 했었잖아. 그게 뭐냐고 하면 내가 이게 첫 번째로 가다가 꺾이는 거 있죠. 이것까지 고려해주면 1차 회들. 그래서 가다가 또 꺾였어. 또 꺾여. 요거까지 고려해주면 2차 회들. 여기 또 꺾여. 3차 회절, 또 꺾여. 4차 회절이잖아요. 근데 간속 에너지를 줄여야겠죠, 그쵸? 이 꺾인다라는 말은, 꺾이면 뭐, 요 꺾이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다시 스피커가 돼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두 번째 꺾인다는 말, 여기서 이렇게 또 넘어오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있잖아요. 보면, 이 무한백분 응답이 영차겠죠, 그쵸? 이 무한백분 응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게 갈색인데 1차, 한 2차 정도만 돼도 거의 회들 영역을 거의 따라간다는 거예요. 3차, 4차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 연산량만 많이 들어요. 시간 좀 걸리거든. 그래서 한 2차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4차. 요즘에는 컴퓨터 속도가 빨라서 4차에도 금방 나와요. 1분 이내로 나와. 예습해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첫 번째 꺾이는 거하고 두 번째 꺾이는 거 정도까지 회들 정도만 고려해도 거의 충분하게 나와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있잖아요. 다 만들어봐야 될 거잖아요. 완전 목공소가 됐겠죠. 연구소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 많이 졸리십니까? 아까는 오전에 막 질문하지만 제일 많이 자. 앞에 오전에 기력을 너무 많이 쓰셨나? 좀 이렇게 기저귀 한번 태워갑시다. 스피커 위치를 해볼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 그게 안 되겠냐고. 컴퓨터가 돼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인 거야, 이제. 이게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아시겠죠? 그래도 좀 자도 돼. 왜냐, 동영상이 다 나중에 다 보여질 거야. 아, 그때 난 잘 때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다 할 수 있어, 나중에. 좋은 세상 아닙니까? 참, 되게 좋은 세상 같아. 옛날에 있잖아요. 유튜브가 없었다고 하면 저 어떻게 올려가가지고 내가 서버 구축하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하드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지금 유튜브 구글 짱인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정보가 뭐 내한테 안 오고 내가 잘 몰라서 뭘 뭐가 된다 그런 식이 아니다.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 자기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는 뿐이지. 여기까지는 넣지 말고 이제 더 넣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아까 물어본 그거예요. 유닛 위치에 따라서 딴짓 하지 말고 아까 물어봤잖아. 이거 물어본 거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유닛을 있잖아요. 유닛을 어떤 베풀의 중앙에 놓으면 있잖아요. 원래 무한 베풀 응답이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베풀 스텝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튀는 것도 이렇게 보이죠. 커지는 것도 있고 또 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헤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유닛을 있잖아요. 약간 밑으로 놨어요.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이게 좀 줄어들죠. 이게 유닛 하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코너로 가서 코너로 그러면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스피커는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 요쪽 있어요. 서로 이렇게 비가 있잖아요. 정수비가 안 되게끔 해가지고 길이를 달리 해주면 좋은 특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회들이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정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또 밑으로 갔다가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가면 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이 위치 나오고 저 위치 나와주고 보면서 최적의 위치 있잖아요.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저건 형들 때만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렇게 방사 패턴도 다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여기 갔잖아요. 여기 가면 이게 소리가 이렇게 휘는 게 보인다고. 이렇게. 왜? 특성은 뭔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휘는 거야. 뭐 이쪽으로 가 있네 그러면 소리는 일로 날라가. 이쪽 구석탱이 있잖아요. 저쪽으로 소리는 일로 날라가. 옆으로 일로 휘어지고 아래로 위로 휘어지니까 두 개 같이 핫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소리가 휘게 됩니다. 다음은 트위터예요. 트위터 딱 가까운 이거 이제 무한배풀일 때는 까만 것처럼 쫙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쫙 무한배풀일 때 나왔는데 이 박스에 넣는 순간 울퉁불퉁되죠. 그런데 이거 저 끝에까지 다 올라가 이게 울퉁불퉁이. 아까 오프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렇죠? 여기는 별로 없었죠 영향이. 네? 트위터는 저까지 다 올라가 있다고. 왜 다 올라가 있을까라는 거지. 왜? 트위터는 작잖아요. 그럼 옆으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저 높은 데까지. 유닛 그 자체는 작은 것들은 그 자체는 90도로 타고 나가는 소리들은 있다고. 무장이기 때문에 타고 나가는 소리는 굉장히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패널에서 영향을 미쳐요. 저 위에까지.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밑으로 내려줬어. 밑으로 내려주니까 조금 덜하고 많이 덜해졌죠. 스피드 안 나가니까 쑥 없어져 버렸잖아. 거의 없어져 버렸죠. 갈색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옆으로 옮겼어. 더 없어지고 조금 위로 더 옮겼어. 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는 또 휘는 거지. 소리 휘는 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거든요.
각 주파수별로 다 달라 이게 있잖아요. 보는 게. 그래, 이렇게. 그래,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